야 계집년아 해사 몇 기야? 삼성 장군 여군에게 기술을 따지던 오만한 대령의 최후. 자신의 해사 12년 선배이자 작전 사령관에게 참교육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5-6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선대 부두 끝자락,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작전사령부 이하 작전사의 지휘 통제실은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거대한 함대를 지휘하는 이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함대 사령관이자 해군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인 천지인 중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묵직한 별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유리 천장을 뚫어낸 그녀의 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늘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얼음 같은 결단력을 동시에 지녔다 하여 부하들은 그녀를 강철 나비라 불렀다. 그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나비처럼 낮은 곳을 살피되 강철처럼 원칙을 지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천지인 사령관은 방금 결제를 마친 훈련 보고서를 밀어내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따로 관리하는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은 작전사 예하부대 장병들의 소원 수리 원본이었다. 그녀가 사령관으로 부임하며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모든 소원 수리를 필터링 없이 자신에게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부산 항만 방어전대. 작전사의 코앞 부산항의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대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올라오는 무기명의 목소리들은 절규에 가까웠다. 전대장님은 우리를 사병이 아닌 개인 노예로 생각합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관사 이삿짐 나르기, 아들 과제 도와주기. 이것이 해군의 임무입니까? 식당의 쌀과 고기는 매주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멀건 맹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해사 출신이 아니면 간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은 일상입니다. 천지인 사령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부산 항만 방어 전대장 독고준 대령. 그녀는 독고준을 기억했다. 자신의 해사 한참 후배. 재학 시절부터 야망이 크고 줄서기에 능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는 자신을 해사 정통 라인이라 칭하며 선배들에게는 깍듯하고 후배들에게는 군림하는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여성 장교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오르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구시대적 인물이기도 했다. 천 사령관은 이미 그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작전사 참모장 자신과 해사 동기인 남성 장군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자신의 비위를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보고서 상의 완벽한 부대 관리와 익명의 절규 사이의 괴리는 너무도 컸다. 독고준. 자네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그녀는 결심했다. 부관. 예, 사령관님. 그림자처럼 대기하던 젊은 여군 부관 강소라 소령이 들어왔다. 나 내일 하루 공식 일정 비운다. 모든 회의는 참모장에게 위임하고 나는 모처에서 긴급 안보 현안 점검 회의를 주관한다고 보고하게.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천지인은 집무실 한쪽에 걸린 3개의 별이 빛나는 감색 정복을 바라보았다. 저 옷은 그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반대편 옷장에 걸린 평범한 등산용 바람막이와 청바지를 꺼내 들었다. 부산항은 민간인 출입이 잦은 곳이지. 내일은 사령관 천지인이 아니라 그저 부산 시민 천지인으로 움직여야겠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하게. 이것은 명령이야. 강소라 소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령관이 왜 강철 나비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어둠을 살피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빛을 감추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해군작전 사령관 천지인 중장은 사령부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낡은 국산 승용차 한 대를 직접 몰아 부산 항만방어전대로 향했다. 부산 항만방어전대 이하 부방전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간만부두가 인접한 군사적 긴장감과 민간의 활기가 뒤섞인 묘한 공간이었다. 독고준 대령은 이 전략적 요충지를 자신의 사유지처럼 다스리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전대장의 집무실이라기엔 과도하게 화려했다. 불필요한 장식과 값비싼 가구들은 모두 부대 운영비 혹은 그가 해사 후배라는 명목으로 지역 업체에서 받아낸 협찬품들이었다. 오전 9시 전 간부 정례 회의 시간. 독고준 대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작전사령관 천지인 중장 때문이었다. 다들 들었겠지? 우리 해군에 드디어 여왕님이 납셨어. 그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은 숨을 죽였다. 대부분 독고준의 눈치를 보는 해사 출신들이었고 몇 안 되는 비해사 출신 간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필기하는 척만 할 뿐이었다. 작전사령관이 여자라니. 해군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즉, 여자가 배는 타봤겠나? 한포 사격은커녕 조타실에서 멀미나 안 하면 다행이지. 노골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해사 출신 후배 장교들이 아첨하듯 맞장구를 쳤다. 전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라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함대를 지휘하기엔 부적합합니다. 바로 그거야. 독고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천지인 그 여자 해사 나왔다고는 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야. 여자라는 이유로 진급 혜택이나 받고 말이야. 내가 진짜 해사 정통이야. 나 독고준이. 이 부방전대만큼은 그런 감정적이고 물러터진 계집 군대가 아니라 진짜 사나이 해군으로 만들 거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연설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인사과장인 오중위학군 출신과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전 대장님. 주말에 병사들 추가 작업 동원하는 것은 사령부 복지 규정 위반으로. 오중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독고준이 들고 있던 결제판을 그에게 집어 던졌다. 이 새끼가 지금 토를 달아? 퍽. 소리와 함께 결제판 모서리가 오중위의 이마를 스쳤다. 피가 배어나왔다. 규정? 규정? 이 독고준이가 이 부대의 규정이고 법이야. 너 해사 몇 기야? 아, 맞다. 넌 해사 출신도 아니지. 굴러온 돌 주제에 감히 해사 정통 선배한테 규정을 들이밀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따위 정신 상태로 해군 장교라고 할 수 있나? 당장 내 집무실에 있는 난초들 전부 새 흙으로 갈아놓고 내일 우리 아들내미 고등학교 발표 자료 자네가 밤새서라도 만들어 놔. 그건 규정에 없나? 알겠습니다. 오중이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못한 채 굴욕적으로 경례를 붙이고 물러났다. 독고준은 만족스럽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이래서 비해사 놈들은 안 돼. 근본이 없어.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산항의 부두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곳은 그의 왕국이었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감히 작전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여자 따위가 감히 도전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바로 그 시각 부방전대의 가장 후미진 곳 사병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먼지 쌓인 창고와 부실한 경계 시설, 그리고 병사들의 어두운 표정까지 하나하나 담아내고 있었다. 부방전대 사병식당.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30분이나 남았지만 천지인 사령관은 이미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대 인근을 등산하려다 길을 잃은 평범한 중년 등산객 행세를 했다. 위병소에서는 그녀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마침 점심시간도 다가오니 식당에서 잠시 쉬면서 부대 차량이 나갈 때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었다. 독고준의 폭정이 하늘을 찔렀지만 말단 병사들의 심성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낀 천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식당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낡고 비위생적인 배식대, 여기저기 깨진 식기들, 그리고 벽에 걸린 식단표. 식단표에는 분명 소고기 불고기와 꽃게 된장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자 병사들이 지친 얼굴로 줄을 섰다. 그들의 식판에 담긴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의 질긴 고기 몇 점과 꽃게 다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멀건 된장국뿐이었다. 이게 내 새끼들이 먹는 밥이라고. 천지인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함장 시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밥이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이자 전투력이었다. 그녀는 한 젊은 상병 옆에 앉았다. 상병은 아주머니도 식사하세요라며 멋쩍게 웃었지만 이내 수저로 멀건 국만 휘젓고 있었다. 실례지만 군대 밥이 원래 이런가요? 식단표에는 불고기라고 적혀 있던데. 천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병은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머니, 여기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왜죠?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요? 말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지난번에 밥이 이상하다고 소원술이 썼던 동기 녀석, 지금 전 대장님 관사 화단에서 풀 뽑고 있습니다.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면서요. 여기는 그냥 입 다물고 지내는 게 상책입니다. 병사의 체념 어린 목소리가 천지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독고준 대령이 방금 회의를 마친 참모들을 이끌고 점심 순찰을 나왔다. 그는 식당 한 구석에서 병사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낯선 차림의 여성을 발견하고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웬 아줌마가 사병 식당에서 알짱거리고 있어? 당신 누구야? 독고준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고함을 질렀다. 식당의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밥 먹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천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독고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길을 잃어 잠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식사 중이신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시민처럼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독고준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심사가 뒤틀렸다. 죄송. 여기가 민간인 식당인 줄 알아? 감히 사병 식당에 들어와서 병사들하고 잡담을 해? 꼬라지를 보아하니 어디 부대 근처에서 장사하는 여자 같은데. 당장 신분증 내놔. 그가 위압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신분증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등산 중에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등산? 이 군사보호구역에서? 내년이 지금 누굴 속이려 들어. 독고준의 입에서 거침없이 쌍욕이 튀어나왔다. 보아하니 딱 견적이 나오네. 병사놈들 꼬드기러 온 거 아냐? 요즘 군대가 물러터져서 별 희한한 년들이 다 들어와. 성희롱에 가까운 모욕적인 발언. 천지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령님, 민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부적절? 하. 독고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이 아줌마가 자신의 계급을 알고 자신에게 지적을 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년이 대령이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장사하려면 기본으로 외우고 다니나? 아니면 너 혹시 회사 나왔냐? 그는 조롱하듯 물었다. 회사 몇 기야? 말해봐. 내년 같은 게 감히 회사를 입에 담아? 그는 천지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 쌍년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헌병대에 넘겨. 군사 기밀 탐지 혐의로 족쳐버리겠어. 감히 내 구역에서. 독고준의 명령에 그를 따르던 헌병 2명이 천지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으려 했다. 식당의 모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천지인은 헌병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폭군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독고준 대령. 나는 자네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뭐? 경고. 이 미친년이 끝까지. 독고준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 대장님, 멈추십시오. 식당 입구에서 방금 전 독고준에게 모욕당했던 인사과장 오중이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사무실 팩스로 수신된 긴급 전문이 들려 있었다. 이게 방금 작전사령부에서. 뭐야? 비켜. 독고준이 팩스를 낚아챘다. 그것은 작전사령관 직인이 찍힌 긴급 지시 사항이었다. 현 시간부로 부산 항만방어전대 전 구역에 대한 해군작전사령관의 암행 감찰이 진행 중임을 전파함. 전 대장은 즉각 모든 병력 집합시키고 사령관님을 영접할 것. 독고준의 손이 종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암행 감찰? 그의 시선이 공포로 물들어 자신에게 붙들릴 뻔했던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초라한 아줌마에게로 천천히 향했다. 천지인은 자신을 잡으려던 헌병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리고 흙먼지 묻은 바람막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물건. 중장 천지인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인식표를 꺼내 들었다. 독고준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 함대 전체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얼어붙은 강철의 목소리였다. 자네가 그토록 묻던 내 해사기수 말인가. 그녀는 독고준의 눈앞에 인식표를 들어보였다. 자네보다 12기수 위다. 시간이 멈췄다. 부산 항만방어전대 사병식당 안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관의 인식표를 든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여성과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자신들의 왕 독고준 대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보다 12기수 위다. 천지인 중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독고준 대령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사기꾼이다. 작전사령관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단 말인가. 이건 함정이다. 전연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다. 그는 인식표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이딴 가짜 인식표 따위로. 멈춰라.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독고준이 그토록 아첨하고 따르던 직속상관, 해군작전 사령부 참모장, 금빛 무궁화 2개가 빛나는 계급장의 강태수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령관이 긴급 안보 회의를 주관한다는 보고를 믿고 있다가 사령관의 부관 강소라 소령이
위치 추적 장치를 들고 들이닥쳐 사령관님이 부방전대에서 신호가 끊겼다고 외치는 것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참이었다. 그리고 강태수 소장과 강소라 소령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자신들의 사령관이자 해군 삼성 장군인 천지인을 부방전대 헌병들이 양팔을 붙잡으려 하고 독고준 대령이 손가락질하며 가짜 인식표라 모욕하는 장면이었다. 강태수 소장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전체, 차렷.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작전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 성. 강태수 소장과 강소라 소령, 그리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작전사 지휘부 요원들이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천지인을 향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절박하고도 우렁찬 경례를 내리꽂았다. 그제야 독고준은 깨달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자신이 방금 쌍년 미친년 장사치라 부르며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려 했던 저 초라한 중년 여성이 정말로 자신의 군 생활을 오늘 당장 끝장낼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작전 사령관 천지인 중장이라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메아리쳤다. 여왕님, 계집 군대, 내년이 해사 나왔냐? 쌍년. 독고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폭군의 위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았다. 식당 안의 병사들은 경악과 혼돈,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동시에 느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자신들 앞에서, 그것도 자신들과 똑같이 멀건 국을 앞에 둔 한 여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천지인은 자신에게 경례하는 강태수 소장에게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주저앉은 독고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일어나라, 독고준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해군사관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명령하고 있다. 독고준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곁에 있던 헌병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천지인은 그를 지나쳐 아까 자신에게 밥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었던 젊은 상병에게 다가갔다. 병사, 아까 하던 말 마저 듣고 싶군. 이 부대의 문제는 식사뿐만이 아니라고 했지. 상병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높은 여성 지휘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용기를 냈다. 네, 그렇습니다.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전 대장님은 잠깐. 천지인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런 이야기는 이 좁고 더러운 식당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전 부대원이 함께 들어야겠지. 그녀는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참모장 강태수 소장에게 명령했다. 참모장. 지금 즉시 부산 항만 방어전대 전 병력, 연병장에 비상 집합시키도록. 5분 주겠다. 단 한 명의 환자도 단 한 명의 근무자도 빠짐없이. 근무자는 작전사 직할대에서 파견하여 즉각 교대시킨다. 이 부대원 전원이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독고준 대령. 천지인이 그를 돌아보았다. 자네는 그 더러운 입을 당장 다물고 내 뒤를 따라오도록. 자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해사 후배들과 함께 말이야. 천지인 중장은 낡은 바람막이 차림 그대로 사병 식당을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를 사령부 지휘부가 따랐고 독고준 대령은 방금 전 자신이 체포하려 했던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연병장으로 끌려갔다. 부산항의 갈매기 소리만이 무너진 왕의 절망적인 침묵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부산 항만 방어전대 연병장.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래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얼굴로 도열해 있었다.
방금 전 사병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 아줌마가 진짜 쓰리스타라고. 말도 안 돼. 독고 대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웅성거림은 단상이 설치된 연병장 앞으로 사령관 천지인 중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멎었다. 그녀는 여전히 등산객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옆에는 작전사 참모장 강태수 소장과 부관 강소라 소령이, 그리고 그 뒤로는 작전사 지휘부 요원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단상 아래 가장 치욕스러운 맨 앞줄에는 헌병들에게 붙들린 독고준 대령과 그와 함께 회의실에서 천사령관을 모욕했던 해사 출신 측근 장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천지인은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가장 앞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육성으로, 그러나 연병장 끝까지 울릴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부산 항만 방어전대 장병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작전사령관 중장 천지인이다. 병사들의 대열이 충격으로 술렁였다. 정말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어떤 대우를 받으며 조국을 지키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 새끼들이 식단표에 버젓이 적힌 불고기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찌꺼기를 먹고 꽃게 한 마리 들어가지 않은 멀건 국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보았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사령관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또한 이 부대의 전대장이 자신의 부하 장교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오중이. 천지인이 단상 아래의 오중이를 불렀다. 그는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오중이. 그 이마의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인가? 전 부대원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라. 오중이는 독고준 대령을 흘깃 보았다. 독고준은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듯이 눈알을 부라렸다. 하지만 오중이는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천지인 사령관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보고 드립니다. 이 상처는 오늘 오전 정례 회의에서 전대장 독고준 대령이 집어 던진 결재판에 맞아 생긴 상처입니다. 주말 병사 작업 동원의 부당함을 보고 드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와!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뿐인가? 아닙니다. 전대장님은 상습적으로 주말에 병사들을 동원하여 관사 이삿짐 나르기, 자녀의 학교 과제 수행 등 사적인 지시를 일삼았으며 이를 거부할 시 폭언과 함께 휴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독고준 대령. 천지인이 고개를 숙인 독고준을 향해 사자후를 토했다. 할 말 있나? 사실무근입니다. 저자가 저를 모함하는. 모함이라고? 천지인은 차갑게 웃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함인지 들어보도록 하지. 그녀는 자신의 바람막이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강소라 소령에게 넘겨 연병장 전체의 방송 스피커와 연결시켰다. 독고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늘 오전 전대장 정례 회의실에서 내가 직접 들은 내용이다. 전 부대원은 똑똑히 듣도록. 여러분의 지휘관이 자신의 상관이자 여러분의 사령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스피커의 취직. 우리 해군에 드디어 여왕님이 납셨어. 작전 사령관이 여자라니. 해군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즉, 여자가 배는 타봤겠나? 한포 사격은커녕 조타실에서 멀미나 안 하면 다행이지. 독고준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가 회의실에서 짓거렸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천지인 그 여자 해사 나왔다고는 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야. 여자라는 이유로 진급 혜택이나 받고 말이야. 내가 진짜 해사 정통이야. 독고준의 측근이었던 해사 출신 장교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방금 전 사병 식당에서 내게 했던 말이다. 천지인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년이 지금 누굴 속이려 들어. 보아하니 딱 견적이 나오네. 병사놈들 꼬드기로 온 거 아냐? 요즘 군대가 물러터져서 별 희한한 년들이 다 들어와. 너 혹시 해사 나왔냐? 해사 몇 기야? 말해봐. 이 쌍년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헌병대에 넘겨. 녹음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천지인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독고준 대령. 자네가 그토록 묻던 내 해사 기수는 자네보다 12기수 위다. 그리고 자네가 쌍년 계집이라 모욕했던 내가 바로 자네의 작전사령관이다. 자네는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찢었다. 해군 장교로서의 명예를 더럽혔다.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 부하 장병들을 산호비처럼 부리고 그들의 식사를 도둑질했으며 상관을 공공연히 모욕했다. 이는 해군에 대한 반역이다. 그녀는 강태수 참모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참모장, 현 시간부로 부산 항만방어전대장 독고준 대령을 직위 해제한다. 동시에 상관 모욕 및 직권 남용, 부대 물품 횡령 혐의로 해군 중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하라. 그가 불렀던 바로 저 헌병들 손으로 당장 체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독고준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해사 후배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자네는 더 이상 내 후배가 아니다. 천지인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자들. 그녀가 독고준의 옆에서 아첨하던 해사 출신 장교들을 가리켰다.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하고 부조리를 방관하며 상관 모욕에 가담한 저 장교들 또한 전원 직위 해제하고 수사단에 인계하라. 나는 오늘 이 부대를 뿌리부터 다시 세울 것이다. 독고준의 왕국이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여자 사령관의 단호한 명령 한마디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병사들은 그 통쾌한 광경을 보며 자신들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연병장의 심판이 끝난 후 천지인 사령관은 곧장 독고준의 왕국이었던 전대장실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값비싼 난초 향과 고급 가구의 광택이 그녀를 맞았다. 오중이가 밤새워 가꿔야 했던 바로 그 난초였다. 이 모든 것이 내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로군. 천지인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작전사령부에서 급파된 특별감찰팀이 들이닥쳤다. 전대장실과 행정실의 모든 서류, 컴퓨터 파일을 즉각 압수한다. 특히 부대 운영비와 부식 관련 장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라. 감찰이 시작되자 독고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부패를 저질렀는지 속속들이 드러났다. 장부는 2개였다. 작전사에 보고하는 깨끗한 공식 장부와 그가 따로 관리한 이면 장부. 이면 장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매주 반입되는 쌀과 육류 심지어 유류까지 빼돌려 부산항 인근의 민간 식당과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었다. 병사들은 멀건 국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의 밥은 전대장의 검은 돈이 되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것은 감찰팀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면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독고준이 상납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작전사 참모장님 강태수 소장 명절 선물 때 금괴 일량 해사 동문회 발전 기금
현금 1천만 원 부대 운영비에서 충당 본부 인사 참모부의 진급 청탁용. 부패의 뿌리는 독고준 개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사령부의 심장부 그리고 해사라는 이름으로 뭉친 거대한 카르텔로 이어지고 있었다. 천지인의 눈이 함께 들어온 강태수 소장을 향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역시 이 부패의 고리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가 아까 그토록 당황했던 것은 사령관의 안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덮쳐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참모장. 천지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보다 차가웠다. 자네는 나와 해사 동기다. 나는 자네를 전우라 믿었는데 자네는 적인 독고준과 내통하고 있었군. 자네가 받은 저 금괴가 병사들의 밥그릇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사령관. 오해십니다. 저는 독고 대령이 알아서 변명은 수사단에 가서 하도록. 강소라 소령. 예, 사령관님. 현 시간부로 작전사령부 참모장 강태수 소장을 직위 해제한다. 즉각 신병을 확보하고 중앙수사단에 이첩하라. 독고준과 함께 반역죄에 준하는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동기마저 망설임 없이 베어내는 사령관의 결단에 감찰팀 전원은 숨을 죽였다. 강철 나비의 칼날은 성역도 동문도 가리지 않았다. 모든 조치를 마친 천지인은 다시 사병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감찰팀에 별도로 지시한 것이 있었다. 전대장실 옆에 숨겨진 비밀 창고를 찾아라. 독고준이 빼돌린 진짜 부식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녀의 예상은 맞았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찰팀이 찾아낸 비밀 창고에서 나온 최고급 쌀과 신선한 고기, 그리고 꽃게와 채소들로 조리병들은 난생 처음으로 식단표보다 더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고기 불고기 냄새와 구수하게 피어오르는 꽃게 된장국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천지인은 배식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줄 맨 뒤에 섰다. 병사들이 기겁하며 앞자리를 내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다.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줄을 서서 내 밥을 받겠다. 그녀는 자신의 식판에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푸짐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받았다. 그리고는 아까 자신이 처음 말을 걸었던 그 젊은 상병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다. 이제야 밥심이 좀 나겠군. 병사 같이 먹지. 상병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저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해군 생활 중, 아니 태어나서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을 입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겼던 그들의 존엄성이었고 되찾은 정의였으며 자신들을 지켜주는 진정한 지휘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날 저녁 눈물 젖은 밥을 먹었다. 천지인 중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거대한 함대나 빛나는 계급장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따뜻한 밥 한 끼에 눈물 흘리는 자신의 소중한 새끼들이었다. 부산항해 부두에는 폭군의 시대가 가고 따뜻한 강철 나비의 시대가 열리는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부산 항만 방어 전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강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군작전 사령부, 나아가 계룡대 해군 본부의 심장부를 향해 몰아치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현직 작전 사령관이 암행 감찰 중 상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해사 동기이자 작전사 참모장인 강태수 소장까지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은 해군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해사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눈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들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교활했다. 그 반격은 포성이 울리는 바다가 아닌
여론을 조작하는 신문 지면과 권력이 오가는 정치권의 밀실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일제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다. 단독 해군 최초 여성 사령관의 감정적 숙청, 서해 NLL 안보 공백 부르나, 사설 해사 라인 겨눈 편향된 수사, 30년 해군 전통을 무너뜨리는가, 칼럼 군 조직의 특수성 무시한 여성 리더십의 한계.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다. 독고준 대령의 상습적인 병사 착취와 모욕, 강태수 소장의 금괴 수수와 같은 핵심 범죄 사실은 일부 지휘관의 사소한 실수 혹은 관행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천지인 중장이 자신에게 쌍욕을 했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그것도 최초의 여성 지휘관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해 군 내부의 전통과 기강을 바로잡아 온 해사 출신 핵심 인재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녀가 강철 나비로 불리며 부하들을 챙겼던 모든 행보는 인기 영합적인 행보로, 그녀의 결단력은 여성 특유의 히스테리로 폄훼되었다. 이 모든 여론전의 배후에는 해군 예비역 장성들의 막강한 이익 집단이자 보이지 않는 함대라 불리는 청해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당의 실세 유계상 의원이 있었다. 유계상은 해사 대선배로 강태수와 독고준을 비롯한 모든 부패한 해사 라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뒷배였다. 그들은 유계상에게 정기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상납했고, 유계상은 그 대가로 그들의 진급과 보직을 챙겨주었다. 천지인의 칼날이 자신의 돈줄이자 수족들을 잘라내자 그는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그의 압력은 즉각 국방부 장관을 통해 작전사령부로 전달되었다. 그날 오후 부산 작전사 지휘 통제실. 천지인 중장은 국방부 장관과의 긴급 보안 화상 회의에 응하고 있었다. 모니터 속의 장관 육군 출신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천 장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작전사령관이 일선 부대 감찰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참모장까지 체포하고 언론에 시끄럽게 일이 새어나가게 만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유계상 의원실이 뒤집혔소.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체포한 인원들을 본부 헌병단으로 이첩한 뒤 조용히 사태를 수습하시오. 천지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모니터 속의 장관을 응시했다. 장관님, 저는 지금 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하 장병들의 밥을 훔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채우는 자들을 솎아내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직무? 천장군, 군대는 정치요. 자네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싸워 이길 것 같소? 유계상 의원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시오. 자네 그 별 3개 그 양반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당장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정치라는 단어에 천지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장관님, 제가 그토록 멸시하던 독고준 대령에게서 들었던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는 해사 라인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가 법이라고 하시는군요. 둘 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법은 오직 군형법과 헌법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약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라는 것이 제 새끼들이 멀건 맹물에 밥을 말아먹는 동안 어떤 놈들은 그 밥을 훔쳐 금괴를 사고 정치 자금을 상납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것이라면, 천지인이 모니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기꺼이 그 정치에서 패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하들을 지키는 사령관으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천장군, 지금 보고 마칩니다. 저는 지금 반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야 해서 바쁩니다. 천지인은 일방적으로 통신을 종료했다. 상관 모욕에 준하는 항명이었다.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소라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령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저렇게. 천지인은 창밖의 부산항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함정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소령. 저 함정들이 왜 떠다니는 것 같나? 저 안에 탄 병사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 병사들의 신뢰가 무너지면 저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해. 나는 장관이 아니라 내 새끼들의 신뢰를 지켜야 하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저들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야. 유계상과 청해회가 이 정도로 물러설 리가 없지. 그들은 자신들의 본체가 드러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파괴하려 할 걸세. 증거라면 독고준의 이면 장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꼬리에 불과해. 천지인의 눈이 번뜩였다. 독고준이나 강태수가 관리한 건 고작 부산항 지부의 장부에 불과해. 그들은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중간 관리자일 뿐이야. 진짜 몸통인 유계상과 청해회 본진을 무너뜨릴 진짜 검은 장부가 따로 있을 걸세. 그들은 지금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휘 통제실의 비상 전화가 울렸다. 사령관님, 방금 군 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독고준 대령이 호송 차량을 습격한 괴한들에게 탈취당했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천지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올 것이 왔군. 그들은 증인을 없애기 시작했어. 강소령, 당장 작전사 직할 특별기동대 전원 비상 소집해. 유계상이 숨겨둔 검은 장부를 찾는 것이 그들을 살려두는 것보다 빨라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함대의 반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폭력적이었다. 독고준 대령이 호송 중에 탈취당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함대가 더 이상 여론전이나 정치적 압력 같은 교활한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실체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인 폭력과 증거인멸도 서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천지인 사령관은 즉각 부산지방경찰청과 군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은 별개의 행보에 나섰다. 독고준은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독고준을 탈취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 검은 장부의 본체는 아직 부산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연병장에서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오중희 사령관 직권으로 즉각 대위로 특별 진급시켰다를 은밀히 불렀다. 부조리의 중심에 있었던 그가 어쩌면 핵심적인 단서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오대위, 자네가 독고준 밑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해주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그가 유독 신경 썼던 장소나 그가 혼자만 드나들었던 곳, 혹은 그와 접촉했던 낯선 민간인들. 오대위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짚었다. 그는 독고준의 해사 라인이 아니었기에 온갖 굳은 일과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했었다. 전 대장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감만 부두 인근의 한 폐창고에 가셨습니다. 공식적인 군수 창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회사에 버려진 냉동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창고. 네. 하지만 늘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민간 용역 업체 직원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경비원들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고 대령은 그곳에 갈 때면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전사의 눈과 귀가 미치지 않는 우리만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천지인의 눈이 빛났다. 우리만의 성소. 독고준이 아니라 청해회의 성소였겠지. 그곳이군. 그곳에 그들의 검은 장부 원본 서버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즉각 행동을 개시했다.
정식으로 군경 합동수사대를 보내면 유괴상의 정보망에 걸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터였다. 이것은 기습적이고 비공식적인 작전이어야 했다. 강소라 소령. 작전사 직할 최정예 대테러 특임 대유디 TSEAL 5분 대기조를 준비시켜 방탄복과 진압 장비만 갖추고 모든 표식은 제거한다. 나도 동행한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그곳에 내 새끼들을 지키는 전쟁터에 사령관이 후방에 숨을 수는 없지. 이것은 내 전쟁이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산 간만 부두의 낡은 냉동 창고. 천지인 중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채 특임대원들과 함께 창고를 포위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창고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다급하게 서류를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분해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독고준을 탈취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진입한다. 천지인의 명령과 함께 특임대원들이 포금탄을 터뜨리며 창고의 모든 입구로 동시에 진입했다. 꼼짝마. 해군작전 사령부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그곳은 독고준의 비밀 아지트이자 청해회 부산 지부의 심장부였다. 값비싼 양주와 시가가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거대한 금고와 함께 여러 대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었다. 유괴상의 지시를 받은 민간 용역 깡패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몇몇 현역 군사경찰들이 필사적으로 서버를 파괴하려 저항했다. 막아. 저 여자만 잡으면 돼.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천지인이었다. 사령관님, 피하십시오. 강소라 소령이 그녀를 감쌌지만 천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괴한의 다리를 정확하게 조준 사격했다. 탕! 크악! 비명소리와 함께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나는 자비 따위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좀먹는 반역자들을 소탕하러 왔다. 모두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삼성 장군이 직접 총을 들고 최전선에 나선 모습에 저항하던 무리들의 기세가 꺾였다. 특임대원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제압했다. 천지인은 숨을 고르며 파괴되기 직전에 중앙 서버로 다가갔다. 강소라 소령이 즉시 보안 전문가를 투입해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독고준의 이면 장부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검은 장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청해회의 모든 것이었다. 해사 특정 기수의 진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유능한 비해사 출신 장교들의 경력을 망가뜨린 공작에 기록돼 함정 건조와 무기 도입 과정에서 특정 방산업체에 기밀을 넘기고 받아낸 천문학적인 뇌물 내역. 그리고 가장 끔찍한 파일이 열렸다. 특별관리 대상. 그것은 부패에 저항하거나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장교와 부사관들의 명단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의문사, 훈련 중 불의의 사고 혹은 불명의 전역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었다. 거대한 살인 조직이었다. 천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그녀는 파일의 가장 마지막 항목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도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는 숨이 멎었다. 천지인 중장특별감시 대상 의 코드명 강철나비. 해군 최초 여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제거가 어려움. 통제 불능 시 NLL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 교전 빌미로 명예로운 제거 작전 코드명 블루 스톰 준비. 그들은 천지인까지도 조국을 지키는 최전방 해역에서 명예로운 전사로 위장해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독고준의 모욕은 이 거대한 사리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했다. 사령관님.
강소라 소령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지인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가장 순도 높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강소령. 이서버. 당장 본부로 이송하게. 그리고 그녀의 눈이 다시 떠졌다. 그 눈은 강철 나비가 아닌 지옥의 악귀를 사냥하는 야차의 눈이었다. 유계상.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파악해. 내가 직접 그자의 숨통을 끊으러 가야겠다. 다음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청해회의 수장이자 여당의 실세, 유계상 의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부산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받고 노발대발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서버를 빼앗겼다고. 어차피 그 안의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다. 그리고 천지인 그 여자가 감히 현역 장군 신분으로 국회의원을 칠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언론과 정치를 동원해 그녀를 군사 반란 수괴로 몰아가면 그만이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장관, 지금 해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소? 해군작전 사령관이라는 자가 자기 감정 하나 주체 못해서 최전방 지휘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심지어 어젯밤에는 민간인 사찰까지 벌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건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이자 하극상이며 군사 반란 시도요. 당장 천지인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유계상의 선제 공격에 힘없는 국방부 장관은 쩔쩔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라고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회의장은 유계상의 동무대처럼 보였다. 그가 천지인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장의 육중한 정문이 열렸다. 모든 의원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순백색 정복, 어깨에 삼성 장군의 별을 단 천지인 중장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해군 중앙수사단장과 무장한 헌병들이 그리고 작전사령부의 보안 전문가들이 증거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유계상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현역 장성이, 그것도 전투부대 사령관이 국회 회의장에 무장한 헌병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경비 뭐해? 당장 저자들을 끌어내. 국회 방호원들이 달려왔지만 천지인의 얼음 같은 한마디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해군작전 사령관 명령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은 군사 반란 및 이적 행위 수괴, 유계상 의원에 대한 증거 제출 현장이다. 방해하는 자는 모두 공무집행 방해 및 반역 동조 혐의로 간주한다. 그녀는 회의장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천지인, 내년이 드디어 돌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화발을 들여. 내년에 그 별 내가 당장 떼어주마. 유계상이 고함을 지르며 일어섰다. 유계상 의원. 천지인이 그의 앞에 섰다. 키는 유계상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오늘 해군 중장 천지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서 피로 얼룩진 낡은 인식표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저는 당신들의 검은 장부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고 박정수 소령의 동기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인식표를 꺼냈다. 당신들의 진급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사 처리된 고 김진철 상사의 직속 상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독고준 대령이 탈취되기 직전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한 녹음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유계상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육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쌍년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여군들과 병사들의 사령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소라 소령에게 신호했다. 지금 즉시 청해회의 모든 범죄 기록과 유계상 의원이 직접 그들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내역이 담긴 서버 원본 파일을 이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한다. 무엇이? 안 돼. 멈춰. 유계상이 달려들어 스크린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과 기자들의 노트북에 청해회의 끔찍한 범죄 내역과 유계상이 방산업체 회장과 골프를 치며 천지인 그년 너무나대. NLL에서 명예롭게 보내버려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유계상은 발악했지만 그를 따르던 그 어떤 의원도 나서지 못했다. 천지인은 중앙수사단장에게 턱짓했다. 반역자 유계상을 체포하라. 지금. 민간인을.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거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적 행위 반란 수괴를 체포하는 것이다. 천지인이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그의 귓가에 야차와도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해사 라인은 오늘부로 내 손에 의해 끝장났다. 자네가 지옥으로 보낸 내 부하들 목까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국회의사당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함대의 황제는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여자 사령관의 손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순간이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된 그곳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현역 삼성 장군이 무장 헌병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헌정유린이자 군사 반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유계상 의원은 수갑을 찬 손으로 발악하며 이것은 쿠데타다.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하라. 고 외쳤다. 그를 비호하던 몇몇 의원들도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천지인 중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회의장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은 지금 쿠데타를 목격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을 좀먹고 방위 산업 비리를 주도하며 심지어 내부 고발자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온 거대 반역 집단 청해회의 민낯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재생되는 살인 명단과 천지인 제거 작전 계획서를 가리켰다. 저 유계상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군수품을 빼돌리고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넘긴 반역 수괴입니다. 저는 오늘 제 별 3개와 제 군복을 이곳에 벗어던질 각오로 이자의 범죄를 고발하고 체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이 군인에게 부여한 최우선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며 저는 지금 내부의 적으로부터 제 조국과 제 부하들을 보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여론은 폭발했다. 쌍욕을 한 부패 장교를 넘어 자신을 암살하려던 거대 카르텔의 정면으로 맞선 여성 장군. 국민들은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를 쿠데타가 아닌 썩어 빠진 권력을 향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은 그날 저녁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국기 문란이 아닌 국방 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선언했다. 유계상 의원은 국회 동의안이 즉각 통과되며 구속 수감되었고 천지인 중장에게는 청해회 척결을 위한 전권이 위임되었다.
그녀의 행위는 국가 보위를 위한 불가피한 작전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날부터 대한민국 해군은 건군 이래 가장 혹독하고도 처절한 수술대에 올랐다. 천지인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그녀가 확보한 서버의 검은 장부를 바탕으로 청해외에 연루된 현역 장성 수십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었다.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그들이 그토지지 자랑스러워하던 해사 라인은 부패의 동의어가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녀를 압박했던 국방부 장관은 즉각 파면되었다. 호송 중 탈취되었던 독고준 대령은 유괴상의 지시를 받은 조직이 그를 제거하기 직전 천지인이 급한 특임대에 의해 극적으로 재탈환되었다. 군사법원은 신속하고 엄중했다. 반역 수괴 유괴상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해군 군사법정 최고재판에서 이적 행위 및 내란 음모,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국군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강태수 전 소장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참회했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독고준 전 대령.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헬쑥해진 얼굴로 천지인을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을 해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제 부하들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쌍년 계집이라 모욕했던 천지인 사령관님은 그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암살하려던 거대 권력 앞에서도 부하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해군의 수치입니다. 제가 멸시했던 사령관님이야말로 진짜 해군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군복이 벗겨지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하게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피비린내 나는 수술은 끝났다. 해군은 상처 입었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어져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부산 항만 방어전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전대장실은 장병 소통센터로 개조되었다. 이마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 흉터를 정의의 훈장이라 부르는 오대위는 전대장 직무대리로서 부대 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병사들의 밥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고 사병식당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맑은 봄날 해군작전 사령부 연병장에는 천지인 중장이 여전히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참모진이 도열했다. 그들 중에는 이번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중령으로 특별 진급한 강소라도 있었다. 사령관님, 오늘 부산 항만 방어전대에서 장병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천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전 차량 대신 처음 암행을 나왔을 때 몰았던 낡은 국산 승용차의 키를 집어들었다. 아니, 오늘은 조용히 가고 싶군. 내 새끼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겠어. 그녀가 부방전대에 도착했을 때 부대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축사를 정중히 사양하고 곧장 사병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불고기와 꽃게 된장국이었다. 천지인은 그날처럼 병사들의 줄 맨 뒤에 섰다. 그녀를 알아본 병사들이 기겁하며 길을 터주려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뒤에 서는 법이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그날 자신에게 처음 용기를 내어 말해주었던 그 젊은 상병, 이제는 병장이 된 김병장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병장, 오랜만이군. 밥맛은 좀 어떤가? 김병장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오늘 밥 정말 맛있습니다. 그의 식판에는 산처럼 쌓인 불고기와 살이 꽉 찬 꽃게가 통째로 들어간 된장국이 담겨 있었다. 천지인은 수저를 들어
따뜻한 밥과 국을 한 입 가득 넣었다. 그날 피눈물을 삼키며 맛보았던 멀건 맹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중앙에 섰다. 떠들썩하던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랑하는 나의 장병들, 나의 새끼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이 먹은 이 따뜻한 밥과 이 뜨거운 국을 기억하라.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군대의 명예는 화려한 정복이나 높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 전우의 밥그릇을 지켜주고 내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오 대위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든 병사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약속한다. 나는 내 어깨의 이 별들이 나 자신을 위해 빛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별들은 여러분이 있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비추는 등대의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강철 같은 약속이다. 연설이 끝나자 사병 식당에서는 그 어떤 지시도 없었지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천지인 중장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식당을 나왔다. 부산항의 부두에는 지난 겨울의 차가운 비바람은 모두 그치고 눈부시게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그 햇살을 받아 마치 부산항의 새벽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